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호도방 진행자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대표 먹거리인 방구대 안각화 최전문가이신 울산대 전호태 교수님을 모시고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방구대 안각화 하면 네. 사실 울산에서 울산의 미래 먹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예. 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뭐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국내에선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록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또 실제 이제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을 디자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 그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세계적이죠,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세계 그 선사미술 분야에서는 신석기 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아시아의 한국의 반구대 암각화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미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 반구대 암각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바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하나로 모여서 사실은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보면 마치 맑은 물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물 문제를 계속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안각화를 1년에 한 달 이상씩 물에 빠뜨려 놓고 수장시켜 놓고 있는 게 울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울지 분수를 하면서 울산의 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이 하거든요. 그 보면 부산도 낙동강 물을 95%를 먹습니다. 당연히 그냥 울산은 한 20%에서 40% 많을 때 한 20%만 더 늘리면 사실 그 댐이 없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간단치가 않죠. 저도 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나와달라는 이야기 듣고 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국회에서도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실제 물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울산 시민이 110만 정도인데 110만의 식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최우선적인 사안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물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물을 받는 부분에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도 있고, 그것은 정치적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구대 암각화를 물에 잠겨 놓게 하는 원인으로 그게 작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반구대 암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그 아래에 그 공업 용수를 위한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는 이 암각화가 늘 노출돼 있었는데,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물에 잠기게 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예 물에 잠겨 있게 하든가, 아예 나와 있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물에 잠겨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서 이 암질이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선택해라,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뭐 물 문제의 경우는 지자체 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얼마든지 해결된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 노출된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의 약화된 암질의 상태에서 이게
보존이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따로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고향이 우리 범서거든요. 아 그렇군요. 범서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방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어릴 때 들어보면 사실 방구대 안각화보다도 더 많은 그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이 많이들 그런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근데 그러면 예. 뭐를 한거 빼보는 게 어떠냐 이게 대한 걸 제가 분석을 하면서 네. 시장님 때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수문을 설치하면 굳이 수문을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닥에 하면 어떠냐? 이야기를 해서 통역과 울산대 그 도막과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번 문을 싹 다 빼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우리의 지금 안각화가 정말 얼마나 있는지 또 혹시 다른 안각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현장에 매우 자주 갔었고 또 추가로 작은 바위면에 새겨진 안각화를 좌우해서 대여섯 개를 제가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근데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암벽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일대에서 물을 다 뺀다고 해서 암각화가 더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을 바닥까지 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바닥까지 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공룡 발자국이 천여 개쯤 더 발견될 겁니다. 그 지역 전체가 공룡들이 살던 곳이었고 또 암질의 성격이 공룡 발자국이 남기가 매우 좋은 성격이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은 수없이 더 발견되겠지만 암각화는 현재 그 매우 특수한 자리에 있는 반구대 앞면과 같은 곳이 그 일대에 더 없기 때문에 더 발견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안각화 부분이 또 이게 보존과 또 관광의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는 이 보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울산을 많이 알리고 관광의 특수를 노리고 싶어하는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보존과 관광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동시에 잘 해결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면 보통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관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이 외부 관람객의 접근을 가능한 한 잘 허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한데 만일 유적의 보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한 그 암각화 유적을 포함해서 뭐 선사 동굴벽화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타미라나 라스코 같은 사례를 보면 유사한 방식으로 즉 거의 똑같은 형태의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해서 고성촌 고분의 경우도 하나를 더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관람객을 유도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유적을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유적의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굳이 관람객이 현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도 지금 만들어진 반구대 암각화 주 전시장인 암각화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다 암각화와 유사한 조건의 제2 암각화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과 관광 어느 게 먼저냐라고 하면 양립하는 게 좋겠지만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2, 제3의 암각화 유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관람객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유네스코 등재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네스코
유적호에 등재를 되기 전에 이 사실 주민들과 어떻게 공존할 거냐에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행정에서 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하고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시하고 갈등. 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뭐 안에 있는 걸 그 보주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 라인을 그어서 네. 그걸 이제 행정에서 개발도 하고 뭐 보존도 하고 그 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에서는 투자하고 싶지 않고 울주군에 미루고 또 울주군에서는 사실 돈은 울주군에서 투여하고 모든 걸 시가 구하니까 이것 또한 간단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더 중요한 게 주민들과 어떻게 상생하느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보니까 제가 그 코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포르투갈의 코아 예. 메카. 가봤는데 거기를 가니까 그 코어 박물관에까지 가고 운영 이런 걸 다 주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그렇죠. 예. 주민. 이런 것도 사실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과의 역학적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또 고민을 하셨죠. 네. 제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그 암각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 실제 논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제안한 게 뭐냐면 지금의 국도 주변에다가 암각화 박물관과 연구센터를 크게 건립을 하고 최근에 그 전체적인 관광의 트렌드가 원형을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각화 유적 같은 경우는 암각화와 그 주변에 5km 정도의 공간 전체를 그 유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방긋 암각화의 경우도 암각화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 그리고 뭐 몇몇 그 상업적인 시설들도 암각화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국도변에다가 암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해놓고 거기서부터 그 작은 뭐 승합차류 같은 것이 이제 암각화의 500m 거리까지 갈 수 있게 그러면 지금의 그 암각화 박물관 다리 건너서 그 화장실이 있는 그 정도까지 혹은 암각화 박물관 그 자리까지 차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버스 같은 것이 다니지 않게 하고 대신 그 작은 승합차류를 다니게 하되 그 승합차의 관리권을 주민에게 주자. 그러면 주민으로서는 유적의 관리자, 보호자 겸 그리고 안내자 역할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런 승합차의 운영권 이런 걸 가지면 굳이 애써서 이 그 암각화 주변의 마을에서 살아간다는 것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극복하는 계기도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시에서 뭐 한국의 다른 관광지처럼 44인승 버스 2대가 동시에 교차할 수 있는 큰 도로, 넓은 도로를 개설을 하고 큰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대규모로 하루에 수천 명씩 올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제 의견하고 완전히 충돌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금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최근에 와서는 벌써 90년대에 그때 제가 제안했던 그 안을 서서히 이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이 됐을 때 암각화 연구센터는 국도변에 둔다든가 뭐 그리고 또 암각화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는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제안도 하고 동의도 받아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세계 다른 지역의 세계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주민들과 친화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무슨 회의에 갔더니까 주민 대표 비슷한 분이 와서 우리가 굿즈 샵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방구대와 관련한 뭐 특산 품을 개발해서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국도에서 승합차류를 운영해서 관람객들이 오갈 수 있게 물론 당연히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좋은 안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코어 길 가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박물관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말 몇백 미터 절벽 밑에 그 안각하던 군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는데 승합차가 아니고 일반 그 픽업 같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사에서 벗어난 거죠. 능하게 아예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비포장 도로를 네. 도로도 포장 안 했네요. 아예 비포장 도로를 내려가는데 정말 천길 낭떠러지를 보고 내려가는데 그게 동네 주민들이 운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죠. 주부가 네. 직접 운영하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그 안각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그렇죠. 이게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울산시나 울주군이나 국가가 아직까지 우리의 이 문화재에 대한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네.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새로운 유형의 그 관광 트렌드는 그걸 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가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트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해서 장시간 그쪽으로 갔다가 또 나와서 이쪽에 이제 국도변에 있는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그 트레킹의 경험을 나누고 이런 것도 관광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처럼 그 지금 뭐 케이블카 문제도 전 그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블카 문제를 딱 가면 전국의 케이블카의 거의 90%가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만 놓아서는 아무것도 관광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네, 맞아요. 부대 시설을 그러니까 떨어진 데서 부대 시설을 얼마나 잘 갖다 놓느냐. 그건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구대 안각의 이 중요성을 접근 시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앞으로도 지금 되게 뭐 다음 대통령이든 네. 다음 정권이 바뀌든 지방 행정이 바뀌든 그대로 유지되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존이든 같이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까지 다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계 유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유적이라든가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남긴 어떤 그런 명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보고 지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느낀 것을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그걸 음미를 하고 또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의 그런 관광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지만 행정 주도형으로 뭐든지 하는 게 아니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또 실행 방안을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편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행정을 뭐 4년밖에 안 했지만 이 방구대 안각화가 울주군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부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든 그리고 실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게 행정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저는 뭐 단체장이 이렇게 해서 뭐 저렇게 해서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민간과 어떻게 협치하고 어떻게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구대 안각화도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것을 행정과 주민하고 어떻게 협치하는 게 잘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울산대 안에 네. 정말 중요한 방구대 연구소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교수님이 그 방구대 연구소를 주도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제가 2010년에 하버드 대학으로 갔다가 11년에 돌아왔는데 11년 돌아오기 몇 달 전에 갑자기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사정이 있어서 학교 안에서 반구대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만들어 주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정보다 한 2달 빨리 귀국해서 바로 이제 반구대 연구소를 2011년 9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모든 국내 유적 반구대를 포함해서 국내 유적 중에 이제 암각화 유적들을 상세히 실측 검토한 보고서들을 수레로 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 심포지움도 열고 그러면서 뭐 이 관련된 연구소정 이런 것들은 거의 반구대 연구소에서 나왔죠. 계속 뭐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 저는 울산대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울산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하는 그 센터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요즘 대학들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연구소나 기관들이 수익을 내느냐 또 하나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 취직시켜 주느냐 이렇게 매우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대학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문화의 중추이자 또 학문적 중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수익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반구대 연구소를 만든 건 울산대가 매우 잘한 일인데 제가 한 10년 동안은 울산대 안에 연구소에서 늘 1등했어요. 반구대 연구소가. 그래도 별 인센티브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별로 받아오는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연구소 평가에서 하위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10년 동안에 1등을 한 거하고 3년 동안에 평가를 받지 못한 거를 계산을 하면 남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남는 게 더 많은데 그런 것도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 110만인데 종합대학은 울산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의 역할이 막중한 거예요. 학생들의 뭐 취직 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울산대학교 최고 경영자들의 첫 번째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안타까운 거 제가 은퇴하면서 이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은퇴하는 날짜와 동시에 이 조직이 폐쇄됐어요. 근데 뭐 학교 측은 할 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안타깝게도 후계자를 제가 양성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이 연구소를 이어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6개월 뒤에 세계유산으로 방구대 암각화가 등재가 되면 당연히 시나 군에서 암각화 연구센터 같은 것을 공식화할 거다. 그렇게 되면 암각화 연구센터와 울산대 방구대 연구소가 서로 협력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간이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떠났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세계유산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으로 우리 암각화 유적이 등재된 그 순간부터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받을 텐데 좀 기다려라 내가 떠나더라도 그랬더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닫은 거예요. 그게 전 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제 진로박대가 돼요. 와서 그렇죠. 정말 이번에도 지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재들은 전부 다 의사가 한다고 봐버린 거, 기초과학 안 하고, 그리고 인문학은 아예 포기한. 그렇죠. 네. 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걱정이 되거든. 그것 또한 울산의 미래도 사실 종합대학 한 개밖에 없는 불행한 것도 불행하지만은 그러면 울산대학과 그 기능들을 다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지자체도 거기에 대해 울산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정부적으로 지원도 사실은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좀 애를 써주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앞으로 방구대 암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마지막 발음 한번 짧게 해주십시오. 예,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이 되어서 국내에서도 세계 선사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 방구대 암각화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연구의 바람이 불고 또 문화 콘텐츠로서 산업화하는 부분에서도 여기에 달려들려는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울산의 먹거리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방구대 암각화가 잘 보존되고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